안녕하세요. 두산의 너빌리티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병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월요일을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월요일 이제 휴무이신 분들 제외하고. 자, 근데 이제 두산의 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에 이런 상승이 나옴에 따라 어느 정도 좀 그런 월요일 좀 실은 그런 게 좀 극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좌 이제 계속해서 플러스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좀 위안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그런 요런 기사가 좀 있거든요. 요게 이제 6월 16일 아침에 나온 건데, 격포제에 천장 뚫린 원전 관련주들 상승세 어디까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 상승세 끝은 어딜까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좀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이거는 제가 정말 맨날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당장에 하나 오션만 놓고 보더라도 얘네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거나 조금 더 올라가고 하락이 나온다거나 조금 더 올라가고 하락이 나온다거나 이제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건 이제 저는 오로지 이격도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조선 조선 관련주의 대표격이잖아요. 하나오션. 자, 근데 하나오션이 여러분들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을 예정인가요? 조선 관련이?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박스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격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선주에 그 뒤로 뭐 악재 같은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격도가 왜 맞는지 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양이라던가 한미반도체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네가 어차피 19만 4천 원까지 올릴 애들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올리건 여기서 올리건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냐 이거죠. 그게 이격도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엄청난 호재가 있었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여기서 올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올릴 애들인데 여기서 올려도 되고. 근데 왜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냐 이거죠. 이 모습 나오게 된 배경이 이격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격도 어떤 기준으로 이제 이격도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평선들이 쫙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이동 평균 값을 나타낸 그런 이동 평균선인데, 자, 이런 이동 평균선 중에서 아무거나 갖다 대진 않아요. 자, 이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단기적인 단기간을 나타낸 단기 이동 평균 가격이라는 거예요. 단기 이동 평균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장기 중장기를 나타낸 이동 평균 가격. 네, 그건데, 자, 단기간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단기간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금방 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금방 따라 올라오는데 장기 이평선은 말 그대로 중장기 이동 평균 가격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얘네들 비해서 당연히 느리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는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느리게 따라 올라와요. 그러면은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간격 벌어진 거 보고 이격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격도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가운데 거 기준을 항상 봅니다. 가운데 거. 신규 상장들은 뭐 이 111선 보기도 하는데 56일선이라던가 예를 들어 이제 PI 같은 거 어느 정도 좀 그런 것들을 보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 평균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변동폭이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이제 에코프로 머티도 좀 그랬었고, 에코프로 머티도 상장했을 당시에 좀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했죠. 이런 식으로든 해서.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24일선 기준입니다. 224일선 기준이고, 꼭 두산노빌리티, 뭐 두산노빌리티만 몰빵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요. 근데 두산노빌리티 말고 다른 주식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다 적용이 되니까, 우량주건 뭐 소위 말해서 개잡주건 간에 다 적용이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설정한 224일선 기준으로 어 우량주는 여기서 또 이제 나눠지죠. 자, 우량주하고 개잡주일 때하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개잡주는 아니잖아요. 절대 개잡주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격도 우량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24일선 기준으로 50도 중반부터입니다. 50도 중반부터 50도 중반부터 70도까지 70도까지 분할 매도예요. 개잡주는 한 60도 중반부터 80도까지 분할 매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요. 자, 개잡주 먼저 볼까요? 상지건설 같은 거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절대 못 간다고 했거든요. 이 당시 보시면은 이미 80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60도 중반부터 80도까지 분할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어느 정도 요렇게 분할 매도란 말이에요. 요렇게 분할 매도거든요. 조금 넓긴 한데 요렇게 분할 매도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차, 2차, 3차 요렇게 분할 매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거 안 맞으니까. 물론 이제 그 이 상승 힘 따라서 꼭 뭐 반드시 60도 중반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상승힘 보고 상승힘이 이렇게 강하니까 한 70도 중반부터 분할 매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라던가 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지건설 비하면은 개잡주는 아닌데, 얘네도 보시면은 이제 75도 정도 되니까 요렇게 그 뒤로 계속 내려갔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량주 차례죠. 자, 우량주 차례 좀 보여드릴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고요. 우량주잖아요. 그죠?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하고 엮여 있으니까 개잡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량주.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고 봤을 때 224일선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50도 후반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0도 중반부터 50도 중반부터 여기부터, 네, 여기부터 요렇게 매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 볼까요? 하나오션 여기서 몇 도였는지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당연히 개잡주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놓고 봤을 때 여기서 50, 네, 53도인 거 확인되시죠? 224일선 기준으로. 그럼 어느 정도 딱 그 매도를 이렇게 좀 들어가 볼 수 있죠. 충분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뭐 1차, 2차 요렇게 이제 매도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잡는다거나 충분히 그런 식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자, 한미반도체도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서 자, 이거 기다릴 수 있으면은 매도 안 해도 돼요. 이런 그 박스를 기다릴 수 있으면은. 아까 하나오션 보시면은 요렇게 박스잖아요. 요런 그 지루한 박스를 기다릴 수 있으면은 상관없습니다. 매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이런 박스 기다릴 수가 없다. 너무 지루하다. 네. 6개월이라던가 이런 박스 기다릴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매도가 요런 식으로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요런 데에서 한 반 잡고 기다린다거나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한미반도체가 어차피 여기까지 올릴 애들인데 여기서 왜 안 갔냐 이거죠.
이격도 아니었으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호재 엄청난 호재로 해가지고 올라갔었던 건데 왜 여기서 이렇게 박스 쳤냐 이거죠. 이격도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도 계속 이제 돈 잘 벌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움직임 나온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움직임을 버틸 수 있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젠간 이 상승에 대해서 뭐 아까 한미반도체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든 박스던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라던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나올 게 요거 아니면은요. 요거 아니면은 지금 좀 요런 위치거든요. 요런 위치예요. 얘가 이 당시에도 보시면은 한 54도, 54도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거 아니면 아까 그 한미반도체 박스 요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7도인데 호재가 차고 넘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완전. 근데 저는 지금부터 1차 매도하고 그 다음에 224일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1차 매도하고 2차가 이제 224일선 기준으로 60도 중반 60도 중반 그 다음에 3차 매도는 70도 네. 요렇게 이제 1, 2, 3차 분할 매도 한 다음에 밑에서 잡는 게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런 거 한번 올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0도라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 2, 3 분할 매도하고 밑에서 잡는 거. 요게 무조건 올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증거 영상으로 이제 제가 할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